트러스트 커넥터라고 하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연결의 힘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 역량과 잘 연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인문학과 공학의 연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재밌게도 제가 최근에 마켓 4.0과 블록체인을 최근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마켓 4.0을 쓴 저자가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립 코틀러 박사님이신데 그 안에 보면 커넥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이 단어를 쓴 건 아닌데 좀 재미있게도 그 안에도 책 내용도 연결의 힘이 참 중요하다, 커넥터가 참 중요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IT 하는 뭐 오셨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 쪽 여러 가지 뭐 문학 쪽 많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런 이제 연결의 그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싱킹, 린 UX, 에자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뭐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린 UX, 에자일 이런 식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이거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또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IBM, 오라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경험을 좀 했고 그리고 벤처에서도 뭐 본부장 역할도 했었고 지금은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서강대학교에서는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업협력 교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밸류를 이제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릴 원래 있었으면 제가 이제 몇 분한테 물어봤을 텐데 가치가 뭐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가치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저희가 전에 썼던 책에서 제가 이제 이걸 표현했던 건데요. 윌링 투 페이죠. 그러니까 밀말로 풀면 기꺼이 돈을 내겠다. 고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서 기꺼이 돈을 낼게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블록체인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블록체인은 어떨까 뭐 이런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마음속에 좀 답을 해보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그걸 답을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개요, 사례 이런 컨텐츠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죠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기계들을 보면 머신한 러닝 기계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약간 멍청해지는 것 같고 기계는 똑똑해지고 있는 AI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AI와 블록체인 연관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비율 써 있는데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작고하신 이민하 교수님의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약간 차용도 했고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한 건데요. 저 왼쪽 원을 보시면 실제 그 1, 2차 산업혁명 오프라인 쪽이죠. 오프라인 현실 쪽에서 키워드가 물질, 소유,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원은 3차 산업혁명 온라인 쪽인 온라인 쪽 가상 세계죠. 정보, 공유, 관계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자 1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폼 자체는 이제 흔히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 미국에선 이제 아마존, 구글 같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때 많이 태어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실제 온라인 있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가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강남역 가보시면 카카오나 라인 프렌즈가 있어요. 분명히 카카오나 네이버는 온라인 회사였는데 매장을 갖고 있죠. 오프라인 상에. 아마존도 커머스 온라인 회사였는데 지금은 아마존 고라든지 실제 매장에서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블록체인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전 데이터, AI 플러스 데이터가 결국은 주인공을 보이고
블록체인은 도와준 역할 같은 부분을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질과 양이 인공지능을 좌우하는 거고, 요즘 많이 나오죠.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은 어떻게 비유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했던 건데, AI를 사람으로 비유를 할게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AI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빅데이터는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사람으로 비유하고 빅데이터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그래서 블록체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몇 분에 물어봤을 텐데 좀 그럴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블록체인은 냉장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는 역할에서, 블록체인 역할 자체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었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EOT, IoT는 그런 이제 이런 융합되는 관점에서 뭐 삼일 경제라든지 인터넷 오브 DNA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때가 또 뒤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뿌리가 있죠. 뿌리 이제 컨텐츠, 화폐, 데이터, 자산의 부분이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 기술 뿌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볼 수 있는 블록체인 신뢰 기술이 있는 이제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같이 융합이 돼서 실제 서비스가 나오는 것, 열매들은 뭐 핀테크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열매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약간 뿌리 같은 신뢰 기술을 갖고 있고, 줄기 같은 부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융합이 돼서 실제 서비스들이 열매로 나오는,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또 이문하 교수님이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다 비트코인으로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암호화폐 다단계 판매, 다단계 사기 그런 게 참 사실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런 인프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자산이란 부분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그 법적 규제 때문에 뭐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다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 이 디지털 자산으로 다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것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돌아서, 블록체인 한마디로 뭐냐로 했을 때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부분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이제 블록체인이라 표현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75년도 이제 PC가 생겼죠. PC의 등장으로 해서 정보의 소유 생산이 아주 극대화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IBM 이제 5100 PC 포터블 컴퓨터에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PC가 등장해서 정보의 소유 생산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종이로 있었던 거나 아니면 다 오프라인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전산화 시켰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보의 소유가 생산이 됐지만 문제는 이제 컴퓨터들이 각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각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소유와 생산이 있었지만 공유가 안 됐던 거죠. 2094년도 모자이크 이제 익스플로 나오기 전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 등장으로 해서 정보의 공유가 되죠. 그래서 그때 플로피 디스크로 썼던 부분들이 이제 마치 이때 HTML 이메일 썼을 때 처음 기억나죠? HTML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미지만 나와도 다 와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93년도 저쪽에 있었고요. 근데 정보 홍수가 나오고 2009년도에 블록체인,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약간 지금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시죠. 이쪽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보안적인 부분이죠. 이게 진품이냐,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진본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 보안 회사들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안에서 많이 생겨서 어쨌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탄생과 더불어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 자체를 저는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처럼 인프라,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타릭 부탈린도 이제 월드 컴퓨터, 글로벌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글로벌 트러스트 컴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코노믹 띵스라고 해서 사물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머신 커머스, M2M 커머스인데요. 트랜잭션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이제 거래하면서 많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이 생겼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는 이제 자유주행차하고 주유소라든지 나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서 보면 많이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죠. 드론과 많이 드론이 빌딩이 많이 보이는데 빌딩하고 빌딩에 있는 센서하고 드론이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겠죠. 이쪽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딴 데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머신 투 머신 커머스 부분들이 분명히 커지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컨버전스로 보면 IoT 통해서 이제 실생에 많은 정보, 자산들이 디지털 시킬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AI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나 자산들을 분석해서 상품화된 정보, 상품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블록체인은 그런 것들을 신뢰를 기반으로 초연결 사회에서 국경을 크로스보더한 부분에서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 흔히 표현하는 ABCD로 표현됩니다. ABCD. A는 AI,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이렇게 융합으로서, 인프라로서, 융합된 인프라로서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위에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들 내면 분명히 변화가 많은 이 시기에 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가트너 자료입니다. 가트너 탑 10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보면 메시의 블록체인이 있었고요. 아까 말했던 ABCD, IA,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던 보시면 2020년은 지금 가트너가 블록체인 비전은 프랙티컬 블록체인을 정했어요. 아주 실용적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을 2020년도는 얘기를 했고요.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 뭐냐로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URL enders.com 블록체인을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블록체인 데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기본적인 블록체인 아주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데모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는 들어가셔서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실제 여기 그런 몇 번 제가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직접 한번 지갑을 설치하시거나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엔더스.com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블록체인 시뮬레이션 데모를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은 5가지로 첫 번째는 P2P라고 피어2피어라는 P2P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시죠. 이거는 이런 그림이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지문 같죠. 그러니까 디지털 지문 같은 해시 기술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PK 기술에서 여러분 신이 말하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비대칭 키 같은 기술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인인증서 쓰는 여러 많이 쓰셨죠. 공인인증서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PK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이죠. 이건 분산된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제 뭐 나중에 또 POW나 그런 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요즘 많이 쓴 게 보팅이죠. 이 전체적인 참여된 노드에서 뭐 3분의 2 이상 거기서 동의를 하면 합의를 보면 우리는 이걸 진행시켜도 돼 라고 하는 것좀 마치 투표처럼 컨센서스는 약간 보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참여되어 있는 노드에서 얼만큼 합의 알고리즘이란 부분들은 우리가 뭐 3분의 2 이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PBFT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3분의 2 이상 그걸 거기서 동의를 받으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다. 스마트 컨트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자체가 일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단어는 닉 자버라는 분이 이제
연도 중반에 이분이 닉 자브라는 분이 원래 변호사인데 진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여서 그런 처음엔 단어를 스마트 컨트랙트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게 구현이 된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들어오면서 요 스마트 컨트랙트 단어가 아주 많이 표준화가 됐죠. 크게 5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가가치가 2030년에 3,300조에 가트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가트너가 이렇게 현재 블록체인의 모든 기업들이 다 주류가 될 것이고 마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처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조 달러, 2030년 블록체인을 위한 부가가치가 약 3조 달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트너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망으로 보면 실제 그 도메인에 있는 분들, 블록체인인 뭐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메인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흔히 말하는 ICO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막 정점에서 내려와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펀딩에 대해서 하나의 기법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점점 줄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메인에 쓰고 있는 블록체인 에듀케이션 이런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들의 비즈니스 그게 약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더 점점점 상승으로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전망에 대해서는 뭐 컨sen서스 메커니즘이라든지 사이드 체인, 뭐 채널 기술 그런 부분들은 하이퍼레저로 보면 뭐 채널 기술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쓰고 있어. 사이드 체인은 이제 이더리움 이번에 2.0 나면서 이제 그쵸 비콘 체인이라든지 3티어로 된 부분 이제 그런 것에서 약간 이제 사이드 체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CB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유명한 시장 조사의 기간 부분이 있는데, 자 X축은 마켓 스트렝스죠. 마켓에서 얼마큼 강점이 있는지 한 부분이고, Y축은 인더스트리 어답션이에요. 얼마큼 우리가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이렇게 4분면이 있죠. 그래서 뭐 실험적 단계, 가변적 단계, 위협적 단계,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주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얘기할 거니까 색깔로 볼게요. 색깔 이제 보면 진한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크립토커런시 부분이고요. 연한 파란색이 엔터프라이즈 디스플레이 엣저라고 해서 DLT, 디스플레이 엣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쪽이 이 부분이고 주황색 부분들은 일반적인 탈중앙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부분이죠. 이게 사실 뭐 non-fungible 토큰이라든지 시크릿 토큰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보려고 하는 그 위협적 단계에서 보면 스레팅인 단계에 좀 저희가 DLT인 서플라이 체인, DLT인 청산, DLT인 IoT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쪽에 이제 위협적 스레팅 단계, 위협적 단계에 있고 필수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죠.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뭐 거래소, 피아트 크립토 커런시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 부분도 이미 뭐 필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인사이트는 한번 꼭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가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꼭 블록체인 말고 여러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정보 소스입니다. 블록체인 사업 가능 분야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 디지털, 피지컬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보팅이라든지 에셋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플랫폼, 프로토콜로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가능 분야는 뱅킹 앤 인베스트 서비스부터 유틸리티까지 뭐 금융 쪽, 교육 쪽, 뭐 통신 쪽, 공공, 헬스케어, 보험, 라이프 사이언스, 제조, 오일앤가스, 리테일, 제조까지 모든 어쨌든 진행된 하는데 그뭐 5년에서 10년 사이 다 될 건데 우리나라 CIO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70% 이상이 지금 다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하고 IoT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도 뭐 SF에서 나온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프로세스에서 본다면 업무 프로세스 영역이 있고 블록체인 협력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적인 관점이 있고 뭐 본질적인 사업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협업 영역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를 협업적인 부분, 프로세스와 블록체인 협업 영역들을 융합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블록체인 통해서 공유된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장표이고요. 업무 프로세스와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RDBMS만 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영역이 분명히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 관점의 블록체인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디지털 기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뭐 IoT라든지 애널리틱, 데이터 리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부분 블록체인이 쭉 디지털 기술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죠. 뭐 매니팩처링이라든지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코어, 피플 엔게이지먼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왼쪽에는 테크놀로지,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이제 뉴 네트워크 베이스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지 기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도 있지만 그거 갖고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융합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블록체인에 대한 분류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있는데, 비즈니스 목적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로 본다면 이제 저 축이 보면 뭐 어너머스냐, 퍼미션드가 있냐, 그리고 Y축으로 보면 크립토커런시가 있냐 없냐 이제 나오는 non 크립토커런시가 나오는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사문면에 보면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 이거 저희가 이제 주제가 하이퍼레저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R3 코다, 쿼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자체가 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EA라고 하죠. 그런 또 얼라이언스 통해서 좀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두 개가 또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이퍼레저 안에도 베이소라고 하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단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좀 두 가지가 융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실험 적용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페이먼트라든지 아이덴티티, 뭐 프루핑하는 부분, 로지스틱스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약간 디지털 자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본질은, 블록체인은 참여자 간에 믿을 수 있는 가치 전달 수단으로 디지털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데요. 디지털 자산,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디지털 자산이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되고 거기서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트러스트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정의되고 소유자가 직접 거래를 하고 거기서 실행을 하는 거죠. 스마트 계약 거래를 통해서 실생활 즉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동일한 블록체인 장부 공유로 내용을 이미 변경 불가한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탈중계성, 보안성, 거래 확인 식성성, 유연성 등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가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네트워크 구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블록체인 써야 되냐 이런 참 질문을 많이 받죠. 블록체인 핵심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의 차별적 관점으로 발생이 되는데, 일단 탈중계성이 있어요. 제3자의 검증 없이 당사자만의 직접 거래에 대한 신뢰 확보를 해서 규제 감독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회 및 공동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강화가 되고요. 보안성은 다수가 동일한 블록체인을 장부를 분산 관리해서 임의로 미변조가 되지 않는, 해킹 불가, 그러니까 미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데이터 물결성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신속성을 통해서 거래 승인 기록은 자동으로 참여자 시스템에 즉시 반영 공유가 되고 반영이 되면 업무 리드타임이 감소가 되고요. 확장성이 있죠. 노드 추가, 연계 통해서 손쉽게 확장을 가능한 뭐 API를 연동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IT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적용 변화인데요. 복잡한 내부 외부 거래를 내부 시스템 거래와 유사하게 단순하여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을 보시면 각자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에서부터, 근데 지금 만약에 같이 원으로 그려져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분산 공유 원장을 한다면 같이 모든 장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분산 원장을 같이 보기 때문에
미변조를 불가하고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생태계 내 참여자 간의 공유 정보를 정확도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장 도식화한 거죠. 각자 이제 개별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같이 원장을 등록하고 원장을 동기화해서 미변조를 불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 적용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적용에 대한 업무 영역인데요. 일단은 업무 영역 간 협업 발생되는 신뢰관계 요구되는 영역, 트러스트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참여자 간의 동일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영역,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부분이 있고, 제3기 간의 데이터 중개 및 증의자 확인이 필요한 뭐 중간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 영역이 있고, 거래 정보의 기계적 확인 및 손바꿈이 많은 영역, 매뉴얼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관련돼서 글로벌한 부분, 참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글로벌한 영역에서 많이 업무 영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퍼블릭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 퍼블릭형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분이 워낙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퍼블릭형이 있고,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형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물류 제조 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술은 하이퍼레저, 뭐 쿼럼, EA, R3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한 뭐 회사의 예시인데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실제 분산 합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하이퍼레저 페이브릭이라든지 이더리움 EA 자체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에셋 처리, 스마트 컨트랙, 분산 저장, 관리 모델,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API를 갖고 뭐 공통 API라든지 특화 API, 뭐 코어 API, 엔터프라이즈 API를 통해서 이제 기술 활용 API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올라가는 실제 서비스나 자산에 대한 서비스 부분, 이렇게 크게 보면 레이어로 세 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기반 플랫폼, 기술 활용 API,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적용 빅픽처로 보면 기존 프로세스 디지털 촉진은 새로운 생태 전개 예상이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이제 일제 H1부터 H3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하죠. H3부터 바로 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페이먼트, 뭐 커런시 때문에 많이 이슈가 생기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는 위변조 방지 및 중재자 제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 아이덴티티 및 시큐리티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단계가 있다고 봐야죠. 회사에 썼을 때도 뭐 단위 업무라든지 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생태계 및 확산 구산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는 위변조 방지와 중개자 제거에 대한 액추1이 있고요. 액추2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청산이라든지 뭐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바우처라든지 실제 원산지 증명,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넘어갑니다. 실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전체 빅피처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범위인데요. 실제 보면 실제 X축으로 보면 밸류체인이죠. 뭐 상품 개발, 구매, 생산 운영, 마케팅 영업, 사업 관리, 밸류체인이 있고요. 그 Y축은 도메인이죠. 금융, 제조, 유통 물류, 헬스케어, 공공. 그래서 각 그 X축과 Y축 연결되는 부분에서 뭐 상품 개발에는 설계 도면 관리라든지, 구매에서 제조는 계약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유통 물류에서는 송장 물류 이동량 뭐 트래킹하든지 원산지 유통 이력 관리,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쪽 밸류체인과 그 도메인이 매핑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 운영에는 인증과 지불 결제, 마케팅 영업은 로열티 포인트 관리.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에 있는 실제 유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뭐 이건 뭐 모기업에 있는 부분인데 다른 기업들도 유사하게 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이라든지 거래 참여자 간 물류 데이터 트래킹,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발표했던 원장이 정보가 등록이 되고 분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분산 원장 동기화 돼서 위변조 불가 보안 신뢰성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부터 하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한번 제가 한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문서 시점 확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실제 그 카드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 확인 서비스 자체를 각각 이렇게 전자문서에서 각각 공인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했었는데 뭐 원본 여부 입증 필요해 되고 외부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블록체인으로 전자문서 생성 시점 확인 및 이력 보존을 해서 블록체인 공인 인증서 공전서 쓰지 않고 블록체인 썼던 거죠. 그래서 내자로 비용 및 장애 리스크를 감수했던 게 있고요. 이거는 제휴사 계정 로그인 대행 서비스인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고객의 편의 및 제공 및 마케팅 활용이죠. 페인 포인트 자체는 각각 뭐 여러 가지 제휴사, 뭐 카드사 안에서 여러 가지 제휴사들이 많았는데 제휴사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별도의 각 신규 제휴 서비스 확대 제약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각 제휴사별로 인터페이스 개별 관리해야 되고 유지 보수 복잡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휴사에 대한 간편 로그인 편의를 제공돼서 제휴 마케팅을 위한 신규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연계 방식도 단순화되고 연계 비용은 최소화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집인 싱글 사인온 서비스 통합 인증 관리를 해서 현장 모집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페인 포인트에서는 각 시스템별 상이한 인증 방식이 좀 많았었는데 시스템별 고객 관리별로 또 수행했었죠. 이제 타 앱과 공유되지 않았었는데 한번 1회 로그인만 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를 단순화시켜서 모집인들이 쉽게 할 수 있어. 뭐 카드사들이 다수 연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집인 싱글 사인업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죠. 은행연합회에서 고객 공동 인증이죠. 뱅크 사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인증서 각 은행별로 개별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절차가 필요했는데 단일 인증서 체계로 한 군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뭐 일반 파일 저장소에 인증서면 개인키에 보관했는데 은행권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은행권 공동 이용 가능한 단일 인증이 됐었고 은행별 인증서 관리로 보안 위험 분산이 됐고 등록 정보 공유를 위한 인증 자동 생성으로 고객 편의가 확보됐다. 은행권 공동 인증하는 부분에서 뱅크 사인 부분이 있고요. 보험금 자동 청구 지급 블록체인과 플러스 AI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낙 보험 청구 자료 문의 수령까지 작업 및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험 청구 데이터에 대한 수작업 검증이 있었고 보험사별 다른 인증 방식 불편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제 보험 가입자가 통합 인증 통해서 한번 해서 전체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을 통해서 이것도 AI 통해서 이제 전체 보험 청구 자료를 자동으로 디지털돼서 그것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 AI하고 블록체인 융합이 돼서 한번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정산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한 예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 보험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물류 컨소시엄 쪽인데요. 해운 물류 실시간 가제성 제공에서 실제 이제 페인 포인트 자체는 해안 물류할 때 아직도 이메일, 팩스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종이 문서도 있고, 종이 문서로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문서 올시 수정 요청이 많고, 신고 필증,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 이메일, 팩스로 공유되고, 뭐 실제 종이 문서로 신고서 수작업 작성되고, 종이 서류 제출해서 그것이 뭐 분실 및 독차 지연이 되면 이것들이 뭐 물류 비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직접 또 확인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물류 트래킹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서를 입력 항목 축소를 하고 문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물류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블록체인 통해서 이렇게 좀 같이 그 참여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많이 저감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는데 재밌는 건 꼭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그 네트워크하고 참여가 좀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부분이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서명 계약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이제 구매 전자 계약 시스템의 계약서 이제 진본 확인 및 미변조 반지 적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전체 그 글로벌 구매할 때 실물 서류 전달이 이제 계약 처리 비용이 약 7일 정도 있었는데 계약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법인의 경우 실제로 출장을 가서 했던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 협력업체 인증 등록 계약 전자계약으로 돼서기 때문에 전체 많이 계약서 처리 시간도 줄고 그리고 출장 경비들도 실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세일스룰 가시화는 이제 거래선 계약, 입금, 판매, 인센티브, 분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추적 관리, 생태계 천연의 신뢰를 가능하는 건데 한번 이제 제조사가 있고 이제 거래선이 쭉 있던 딜러가 쭉 있는데 1차 거래선 이후 판매, 인센티브 지급, 분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실제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해서 투명한 인센티브 분배로 생태계 신뢰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세일스로라서 각 1차, 2차, 3차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해관계자들이 다 투명하게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비스 센터 부분에 대한 수리 분실 보상 정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유했던 부분인데 서비스 센터 내에서 이제 투명한 확인 및 관리가 좀 제한이 되었던 거고 정보가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그들이 서비스 관련된 단말 수리 보상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돼서 이것들이 실제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돼서 또 투명하게 공유됐다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발전 방향 자체인데요.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디지털 융합 플랫폼을 바꿔서 아까 말했던 ABCD라고 했죠. 블록체인 말고 다른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서비스 부분들이 정통적 가치 사전인 일방적인 뭐 상품 서비스가 있었고 저비용 고효율 제품 가치 창출인 경쟁력이었고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됐고 근데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이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포함한 ABCD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와 고객 중심 통합 상품 제공이 되고 전체적인 개인화 퍼스널라이즈된 고객 경험 거기 고객이 발휘해야죠. 아까 고객 경험에 대한 창출이 되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기하급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데이터 드리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드리븐할 때 블록체인은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 부분인데요. 이제 크로스보더 부분 이제 전체 IBM에 대한 제가 이제 가지고 갖고 왔는데 크로스보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 트레이드 파이낸스, 뭐 자산 관리 이런 부분,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이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이제 하이퍼레저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하이퍼레저 통해서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아까 좀 트레이드에 대한 디지테이션이 있어서 머스크와 함께 주문부터 성적, 세관, 통과까지 종이에 필요 없는 방대한 블록체인 쪽에서 머스크랑 같이 뭐 트레이드 렌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위다 트레이드 그런 부분이 이제 물류에서 수익이 있고요. 푸드 세이프티 부분이죠. 이제 지금 뭐 중국 좀 난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IBM 푸드 트러스트 부분은 월마트하고 중국 식품의 생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해서 이제 망고 사진 보이시면 망고 추적 시간이 7일에서 2초 안에 바로 이 망고가 내가 좀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처음에 원산지부터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들이 이제 블록체인 적용됐는데 저도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직접 컨설팅에서 갔었는데 여기서 난점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하기 전에 이제 그 소기두라고 하죠. 그 IoT 센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같이 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들어오면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드와이어 쪽은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든지 공공 분야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이 있었던 여기 플라스틱을 잘 수거하면 거기서는 토큰을 제공하는 제공이라든지
산소 배출권을 이제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업, 베리디움 쪽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의 실증 사례들은 뭐 아까 계속 있었지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농수산이라든지 운송 물류, 설비, 뭐 분산 생산,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R3 쪽 부분은 은행 쪽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쪽 은행에서 우리나라가 한 3개, 4개 은행이 있는 걸 보는데 R3 이제 그쪽 코다 통해서 이렇게 은행권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컨소시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뭐 주로 자바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클레이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클레이튼이 오픈이 됐죠. 이제 나중에 이제 깃허브에 가시면 알 수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포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80명 정도 개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지금 오티마이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레이튼에 대한 부분도 꼭 보시면 그것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가기 위한 좀 단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오른쪽 그림에 더 그림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 실제 이제 참여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뭐 표현되고 있어요. 인쇼룸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뭐 애완견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음식 서비스라든지 라이프스타일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이렇게 좀 클레이튼 틴틱의 내로 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클레이튼에 대한 부분들도 재밌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 플러스 이게 아마 퍼미션드 쪽도 좀 일부는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리브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워낙 언뱅크를 위해서 페이스북 유저가 지금 20억 명이 넘는데 그 많은 20억 명 유저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 블록체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원래는 이브라가 아시겠지만 달러, 유로화, 옌 이렇게 좀 패깅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가 좀 다른 쪽 블록체인 쪽 자산도 융합을 하는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클레이튼 자체가 페이스북 리브라든지 CBDC 이런 흐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바라보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